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에서 손해사무소로 근무 중인 이윤석 손해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2020년 2학기에는요, 국민대학교에서 뭐 저번과 똑같이 1년 동안 계약 연장이 됐고, 6학점 정도, 그러니까 6시간이죠. 6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하루 나가서 6시간 몰아서 강의를 쳤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좀 꼬이는 바람에 하루에 3시간씩 이틀 나눠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몸이 바쁜 그런 학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번 주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뭐 산재 사고로 인해서 보통 뭐 척추가 골절되거나 척추 압박 골절이죠. 또는 종골 골절, 이 뒤꿈치뼈가 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랑 이제 상담 전화를 하다가 왜 척추골절에 대한 것만 있고 또는 종골골절에 대한 것만 있느냐, 허리랑 그 다음에 뒤꿈치뼈가 같이 골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되는지 왜 말을 안 해주느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그런 경우도 있죠. 많이 있지만 보통 컨텐츠 자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지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거, 척추 압박골절과 종골골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보상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후유장애거든요. 그 후유장애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사례자분의 진단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종골골절이 있었고요. 이분은 그 다음에 이 진료과가 다르다 보니까 진단서가 2장이 나왔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분은 요추 1번 압박골절, 즉 요추 1번 압박골절이랑 종골골절, 추락사고로 낙상으로 인해서 발생했고요. 특히 이 요추골절은 후방 감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까지 시행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내용은 높은 데서 추락했어요. 추락하면서 발생했던 사고고요. 보시면 이렇게 응급실 기록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추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조선소에서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했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보상이 돼야 되느냐? 먼저 산재가 적용이 되시죠? 산재가 적용이 됩니다. 산재에서는요, 그 고정술을 했을 경우에 묶었던 마디에 따라서, 묶었던 뼈 번호에 따른 2마디를 묶었냐 3마디를 묶었냐에 따라서 10급에서 대략 한 11급 정도가 급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안 했다고 한다면 압박률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12급에서 한 14급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이분은 고정술을 했던 케이스였으니까 산재사고로 11급 정도의 척추 장애가 떨어졌고, 종골골절은 12급 정도 나왔습니다. 강직장애로. 그러면 산재에서는 한 등급 병급이 되면 10급으로 올라가죠. 10급이면 297일치에 해당하는 장애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결이 되고, 근제사고를 저한테 이름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면은 산재에서 10급 받았으니까 근제에서 얼마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 근제사고가 조금 더 까다로운 이유는 모두 전체 손해액을 계산한 다음에 산재사고에서 받은 걸 빼야 되는데, 전체 손해액을 계산할 경우 급수가 아닌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보시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 가이드라고 해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분쟁 심의위에서 그거는 편집을 한 겁니다. 편집을 한 것이고,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애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맥브라이드 원전에서는요, 원본은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력 상실률이 있고요. 제가 요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종골골절은 발목 관절을 형성하는 뼈 중에 하나이므로 종골골절로 예상되는 것은 발목의 부전강직, 발목이 잘 안 움직이는 거 있죠. 위아래로 또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 움직이는 거, 그거 하나에 대한 후유증, 또는 종골골절 자체가 심해서
종골 자체가 뼈가 잘못 붙는 경우 부정유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우 둘 중에 하나의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맥브라이드 방식에서 부정강직은 뭐 90도에서 105도 저축 굴곡, 저측은 이제 발바닥 쪽으로 굽혀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약 15도 정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발목이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게 15도 정도. 걸을 때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겠죠. 걸을 때 발목이 굽혀졌다가 펴지게 되니까요. 15도밖에 안 되면 23%, 105도에서 25도면 약 20도 정도 움직여도 23%, 115도에서 135도면은 뭐 36%, 이런 식으로 강직에 대한 각도 측정 기준이 맥브라이드 원전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밑에 적용 방법이라고 있죠. 적용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적용 방법은 누가 만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 심의회라고 하는 데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심의회는요, 손해보험회사에서 기금을 각출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당연히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할 때에도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밑에 이렇게 사족을 붙였던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종골골절에서 통상적으로 제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장애율이 있습니다. 상태를 보고 이 밑에 이 기준은 자동차 보험 분쟁 수가 결정하는 데서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내전과 외전의 운동 범위 제한이 몇 도가 있느냐? 180도에서 20도까지 있으면 12%. 180도 선 20도 내반에서 180도니까 20도 정도 움직이면 요거는 10도, 그러니까 30도까지 움직이는 거죠. 20도 안쪽으로 꺾이고 10도 더 움직이는 거, 30도까지 움직이면 10% 정도 보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각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종골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도 제한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골절 자체, 뼈가 잘못 붙는 거에 대한 퍼센트 자체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는 복잡해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자, 종골골절은 부정유합 대체적으로 또는 양호하게 정복된 분쇄골절 항목으로 17%짜리가 있고 16%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장애율을 줄 거냐 말 거냐는 의사가 결정하는 건데, 이 기준, 세부 기준, 그 자동차 보험 분쟁 수가에 대한 분쟁을 결정하는 그 위원회에서는 종골 및 거골 후 부정유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술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족관절 강직과 비교해서 중요한 장애 한 가지만 적용한다. 현대의학에서는 대부분 수술로 치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장애 적용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까다롭게 적용범을 만들어놨다. 골격 후 강직이 없으면 장애를 평가하지 않는다. 강직이 잔존할 경우에는 강직장애를 적용한다. 그래서 종골 분쇄골절의 경우 대부분 거골 하 관절면의 변형이 오게 되며 벨러각 감소가 있게 되어 동통이 치료되므로 엑스레이에서 변형을 측정하여 감소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벨러각도 사실상 15에서 40도까지 25도에서 40도까지 정상각도표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상각도로 굉장히 좀 완만하게 정해놓다 보니까 정상각도에서 벗어난다는 케이스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거는 정해놨고요. 그래서 저도 보통 감정을 진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건 감정하는 선생님께 설명 안 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왜? 장애를 주기 싫을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적용하기 편한 명분이 되거든요. 이거 보셔라, 여기 해당이 안 돼서 못 주겠다. 근데 사실 말씀드렸죠, 맥브라이드 방식은 원래 이게 없습니다. 맥브라이드 박사가 이걸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우리 손해보험 회사에서 기금을 각출한 모임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고, 원전은 이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주체는 의사죠. 의사다 보니까 당연히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렇게 17%, 16% 있는데 대부분 부정유합보다는 분쇄골절 항목으로 16%를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연구 한시 여부도 사실상 의사마다 결과는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연구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까 이분 같은 경우 척추골절도 있었잖아요. 척추골절에 대해서 요추 1번이었기 때문에 흉요추부로 32% 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길게 살펴봤는데요. 전체 손해액을 평가할 때 맥브라이드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장애율을 갖다가 산재에서는 10급, 11급, 12급 합쳐서 10급 나왔지만 근지보험에서 따질 때에는 종골에 대한 장애율, 장애기간 결정하고요. 척추 장애율, 장애기간 결정해야 됩니다. 아까 종골 장애율 말씀드렸죠. 강직에 따라서 10%짜리, 14%짜리, 23%짜리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서 몇 프로가 적용될지는 사실 저는 알 수 없죠. 왜? 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가는
제가 진행하는 병원에서는 대부분 종골골절은 내반 외반이 안 되기 때문에 10%에서 12% 또는 14%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직으로 할 때는요. 근데 만약에 골절, 제가 최근에 다른 분 받았었는데 그분은 변형이 심했거든요. 그분은 17%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7% 받았다고 치고요. 장애 기간은 한시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어요. 영구일 수도 있죠.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감정을 진행할 때는 종골골절로 인한 거고라 관절면 소견이 있으면 무조건 영구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은 솔직히 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척추 장애율도 구동하셨으니까 32%에서 영구장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의사들은 30% 다 안 주고 3분의 2만 주기도 하고 2분의 1만 주기도 합니다. 그건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감정을 받는 병원에서만 진행하는 겁니다. 왜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상담 전화 주셔가지고 이를 다쳤는데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장애진단서 혹시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면 제가 그거 토대로 한번 계산해봐 드릴까요? 그러면은 장애진단 안 끊었는데 얼마 나오니요? 아니 장애가 결과가 똑같이 다쳐도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 다른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예상을 해보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업무를 진행할 때 얘기고 그냥 뭐 나와요? 장애인에서가 없으면은 계산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다 영구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17%에 대한 종골 영구가 나왔고 32% 나왔으니까 이걸 단순 합산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49%가 아니고요. 보통 산식이 있어요. 보통 32%에다가 플러스 100 마이너스 32 곱하기 17%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대략 한 68에다가 17 20하면 13% 정도 될 테니까 약 한 43% 정도 되겠네요. 대략 계산기 안 두들기고요. 뭐 40에서 43%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율을 기준으로 위에는 49%가 아니라 산식에 따라서 이렇게 병합된 장애, 만약에 한시다, 하나가 한시가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한시 기간 동안만 43이고 나머지 기간은 영구장애 나온 게 있으면 그것만 적용되죠. 그러면은 손해액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영구장애 43%면은 이 영구장애 43%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손해액이 얼마냐 계산하고 그 계산한 금액에서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빼죠. 차감하면은요 근제 보상액이 나옵니다. 자, 공식만 하더라도 복잡한데 여기서 제가 지금 계산까지 한다 치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장애보상금, 위자료 이런 거 싹 다 일단 빼놓고 장애보상금만 예를 들어 본다면 철근을 하셨어요. 대략 한 일당이 20만원 정도 되십니다. 그럼 철근공이면 한 달에 22일 정도 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440만원 되겠죠. 여기다가 사고 당시에 나이가 45세였다고 가정했다면 정년이 65세까지니까 약 20년에 해당하는 24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개수입니다. 그럼 호프만 개수가 보통 240개월이면은요 한 180, 170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예상을 했을 때. 그러면 440만원에다가 이 개수를 곱하고 170을 곱하고 영구장애일 경우에죠. 여기에다가 43% 곱하는 겁니다. 근데 추락이었다, 본인이 발을 잘못 헛디뎠다 그러면은 과실이 보통 한 40% 정도 잡히니까 최소 여기다가 0.6 본인 과실을 제외한 60% 정도.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계산기 앱을 꺼내서 대략 한 440 곱하기 0.43 상해율 43%니까요 곱하기 170 곱하기 0.6 자, 1억 9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산재사고에서 받은 장애급여가 대략 뭐 한 15만원 기준으로 297을 받았다고 볼게요. 요거를.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297, 300일 잡았을 때 4,5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기에서 여기서 받은 거에서 빼기 4,500. 그럼 1억 4,700이 지금 근제에서 청구했을 때 장애보상금 차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시 나왔다고 쳐볼까요? 말 나온 김에. 한시면 한시 5년 나왔다. 그럼 60개월이니까 개수가 52 정도 돼요. 그러면 장애보상금 어떻게 되죠? 440 곱하기 0.43% 곱하기 52 곱하기 과실 곱하면은 5,900입니다.
빼기 여기서 기 지급받은 산재 장애급의 4,500만원 1,400만원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영구장애와 한시장애의 텀이 굉장히 크고요. 장애율이 줄어들어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척추골절과 종골골절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요, 더더욱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하다 보니까 벌써 15분이나 소요가 됐나요? 장애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빨리 설명드린다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척추와 종골이 둘 다 다쳤을 경우에 전체 손해액에 대해서 사례를 컨텐츠를 하는 거는 20분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동안 말씀을 좀 안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제가 다 올리려니까 제가 혼자서 다 해야 되고 자막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 제약도 있고 해서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요,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손해상사 이윤석을 검색하셔가지고 뭐 그 내용을 보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한테 상담 신청 남겨주셔도 제가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1661-6585로 가는 대표번호를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상담 신청란 제가 링크를 컨텐츠마다 밑에 걸어 놓으니까 그쪽 통해 가지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조금 더 사건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후 전화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신청 남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척추 압박골절과 종골골절이 발생한 경우 산재사고에서 어떻게 보상되는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